자, 여러분 400페이지 납세무자 우리 이어서 볼 건데요. 우리 아까 시간에 취득세 여러분요, 과세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그러면 뭐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등 쭉 있었죠. 예. 자, 건축물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에는 지적 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자 취득세 대상이 된다는 거.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건축물과 독립한 시설물도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 취득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다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 여러분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사실상 사실상 취득이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긴 것뿐이고 믿고 맡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상 취득 아니라고 그랬죠.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과세되지 않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 과세되지 않고, 사실상 고기를 드시고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같은 거,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하지만 취득했다고 지방세법상 간주하는 간주취득령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령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 상속증과 같은 무상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불문하고 취득세 과세됩니다. 일치 취득을 말합니다.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먼저 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가액의 증가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상이 아니죠.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쳤더니 전체에서 몇 프로? 100분의 50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하여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하는 경우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그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물론 이제 차기항선의 경우에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가설한 자가 납세무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예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고, 자, 이어서 400페이지 하단의 참고 내용에서 자, 2번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가로 안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의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 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되는데,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유증이 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유증. 자, 유증이라는 게 뭐냐면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만,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줘라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유증은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상속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 우리가 세법에서는 그냥 상속과 같다. 이제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과 상속인 이외자에게 하는 유증의 법적 효과가 다른데 우리는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을 생각하시면 되고 하여튼 상속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누군지 얘기해드렸나요? 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요 강의 요 타임 되면은 제가 요 얘기를 항상 얘기합니다.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자,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내가 꾼 거. 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제가? 맨날?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상속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3명이 있는데 대한이, 민국이, 만세가 있어요. 대한이는 주택을 상속받고 민국이는 토지를 상속받고 만세는 상가를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상속으로 취득한 이런 물건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자기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이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예? 그래서 28회 시험에서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그냥 나왔는데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인데 그 상속인 각자에 제가 이렇게 줄을 쭉 끄시면서 상속인 각자에다가 사각형을 해놓고요. 뒤집구리 땡냐에서 주된 상속자 X예요. 주된 상속자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주된 상속자라는 것은 나중에 계속 또 강조드리겠지만 상속인 가운데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속 지분은 법률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우리 상속 지분은 자 보세요.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똑같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부 수강생분들 가끔씩 제가 저한테 뭐 상담하는 거 보면은 얘기 듣다 보면 뭐 오빠한테 주로 부모님이 오빠한테 거의 부동산 다 몰아주고 딸이라고 해서 나한테는 거의 뭐 온 게 별로 없고 막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여성 수강생 여러분들이요. 오빠하고 여러분 남동생이나 남자들하고 여러분은 상속지분이 뭐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세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상속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5화를 가산해서 상속지분이 1.5예요. 배우자가 더 크죠? 그래서 상속인 가운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우리가 주된 상속자라고 해요. 그럼 배우자하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이제 주된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럼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다? 그럴 때는 상속지분이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누가 주된 상속자가 되느냐 그러면 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예요 원래는. 자 그럼 어떻든 간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또는 주된 상속자로 한다. X입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28회 시험에 이 지문을 보신 분들은 제가 기초 이름부터 얘기 드렸었죠. 대한이 민국이 만세, 요 각자가 납세무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되고요. 각자가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쭉 또 이제 재건축 조합의 경우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우리가 차차 이제 배워나가기로 하고요. 3번 같은 거 나중에 배워나가기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 차차 이제 1, 2월, 3, 4월 오래오래 걸쳐 계속 배워나갈 것이고요. 401페이지 6번, 7번, 8번 9번, 10번 있죠? 다 중요합니다, 이거. 다 중요한데, 6번만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6번은, 요거는 이제 또, 6번 같은 것은 25회 시험 때도 나왔고, 27회 시험에서도 나왔었습니다, 6번. 자,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6번 한번 볼게요. 배우자 또는, 자, 밑줄입니다.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자, 배우자 직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러면 대가관계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아니고 본다. 자, 증여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음에 줄이고요. 자,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뻔해요. 이걸 뒤바꾸는 거예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꾸고 그런 거예요. 자, 원칙은 배우자 직계 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 한다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 양가로 1번 밑줄입니다.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아버지 부동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가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법원 경매장으로 달려갑니다. 아유, 아버지가 그냥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지고 경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주려고 경락을 받는다. 일자면 그러면 보세요. 공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입증이 돼야 한대요. 되지. 공매된 경락되면 안 내면 어떻게 경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도 미출입니다. 파산 선고로 인해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법원이 개입돼 있으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양가로 3번 미출입니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요. 여러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부동산 같은 것을 교환하면 서로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다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아버지 부동산과 아들의 부동산을 서로 맞바꿔요. 그러면 자 등기하려면 다 공시가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대가관계가 입증이 됩니다. 세금 다 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27회 시험 때 정답 지문이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이거였어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요. X입니다. 교환으로 취득했으니까 뭐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봅니다. 시험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취득자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또 법령에 나중에 기본서에 보면 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저를 보세요.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다만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대표적으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같은 것을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등등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 7번이나 8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차차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과감하게 넘어갑니다. 자, 402페이지 과세 대상은 받고 403페이지 05번에 비과세예요. 자, 요거 비과세가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비과세가 뭔지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며칠 전에 그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갔는데 어떤 음식점 갔다가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보니까 있죠. 무슨 여러분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지하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시 같은 거, 글귀 같은 거 무슨 이렇게 적어놓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음식점에 글귀를 시 하나를 적어놨는데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26회 때 합격한 전라북도 익산에서 우리 인강 이제 수강한 달달한 로맨스라는 얼굴은 저 사진만 봤지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달달한 로맨스라고 해서 애국자입니다. 애들이 4명인데 애들 4명 키우는 그 젊은 엄마가 주부성생에 이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한 애가 아프면 한 애가 감기 걸리면 쫘르르 다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입원해. 그러면 애들이 나을 때 정도면 이 엄마도 또 감기 걸려가지고 애들한테 옮나가지고 또 뭐 또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공부했고 결국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그 달달한 로맨스가 주로 그 시를 가끔씩 자주 올렸어요. 그래서 주로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자주 올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화장실 딱 보니까 그 나태주 시인의 시기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풀꽃이라는 그 시였었는데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 이런 시였거든요. 짧죠? 풀꽃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오래 보아야 예쁘다. 거꾸로 했구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 풀꽃은 아무래도 자세히 봐야죠. 오래 봐야죠. 그래서 그 시가 갑자기 떠올랐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나중에 시도 제가 이제 가끔씩 한 편씩 여러분들 이제
이제 봄날 되면 이제 바깥에 이제 날씨 화창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말에 강의 듣고 있으려면 이제 막 몸이 막 저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시 한 편씩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단 어떤 얘기냐면 비과세라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면.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한 가지 또 얘기하려는 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회사 홈페이지 딱 들어봤더니 뭐 칭찬하기 같은 게 있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강의 좋아요 막 칭찬 연락이 있는데 내 건 없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진짜 인강 선생님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셨죠 여러분들? 의무적으로 아니 뭐 양심에 반하면서 올리지는 말고 좋다 그러면 그 글 좀 올리고 그러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도 안 올리고 말이야. 다른 분들만 조금 나 있고. 자, 여러분 봅니다. 그 얘기 하려는 게 내가. 자, 보세요. 뜸들이고 있는데 또 비과세하고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비과세라는 게 뭐냐면 과세에서 아닐 삐자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으면 자, 얘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요.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과세에서 제외해요. 그리고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신청도 하지 않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비과세로 마에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비과세예요. 자, 근데 물론 우리 시험에서 요 뜻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감면이라는 것은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건데 보세요. 세금 계산을 해요. 얘는 일단. 그런 다음에 자, 세금 계산을 하는데 나중에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에 위배하거나 그러면 세금을 다시 추징합니다. 처음 계산한 거로. 근데 또 얘는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신청을 해야 돼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감면을 받아요. 이 감면이라는 것은 지방세 같으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란 법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국세는 조세 특례제한법이란 법에 이제 감면 규정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냥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감면은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안 중요합니다. 뭐 공상 부지를 한다 그러면 뭐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 경쟁력을 위한 감면, 기업 뭐를 위한 감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상하는 사람들은. 자, 그다음에 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 뭐를 위해서 감면 하면서 막 감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 규정은 실무에서는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감면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과는 관계가 없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비과세가 시험에서 중요해요. 근데 자, 비과세는 독립한 문제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는데 28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비과세가 독립한 문제로 나왔고 취득세 비과세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2개 섞어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비과세가 이제 재산세 비과세가 28회 시험 때 독립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 때 비과세는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그냥 지문 한 줄씩 여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과세 말뜻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비과세는 세금계산조차 하지 않고 신청할 필요도 없는데 감면은 여러분들 실무적으로도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 취득세, 뭐 양도세 감면, 뭐 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반드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취득세나 양도세나 이런 걸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용어 설명 드렸고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느냐 그냥 오늘 자세한 것은 안 보고 나중에 이제 자세한 거 배울 거고요. 기본서랑 하면 먼저 1번 한번 보세요.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런 거예요. 나중에 기본서랑 자세히 나와요.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당연히 뭐겠습니까? 비과세지. 아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 없잖아요. 국가 자체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등등이 있어요. 좀 자세한 얘기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도록 기본서 나오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하거나 그럴 때 취득세는 비과세 된다 등등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 자세한 얘기 나중에 배우고요. 그 다음에 6번 봅니다. 취득 시기요. 자, 취득 시기가 요게 시험에 28회 시험 때 나왔어요. 올해 독립한 문제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취득 시기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28회 시험에. 그래서 29회 시험은 또 출제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28회 시험 전에 제 강의 들었던 분들 또 제가 분명히 여기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한번 그러신 분들은 진짜 그랬나? 이렇게 그런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보면 제가 분명히 28회 시험 전에 그랬어요. 뭐냐면 취득 시기는 옛날에는 틈틈이 나왔는데 최근에 지금 쭉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는 28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28회 시험에 안 나오면 29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8회 시험에 안 나오면 29회 시험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취득 시기 조금 깊은 것까지 우리가 봤었는데 취득 시기 좀 깊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취득 시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좀 깊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취득 시기 깊은 내용이 나왔는데 정답은 어떤 거였냐면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 지문은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고실 내가 이런 게 있거든요. 소유권 이전고실 국세든 지방세든 환지처분 공고일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지문에 항상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요거 빠졌는지 꼭 확인하라고 했고 마지막 제가 핵심 마무리 특강 할 때도 그 특강에 문제도 똑같이 있었고 다음 날 쏙 빼가지고 문제도 있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다음 날 쏙 빼가지고 그래서 틀린 거 옳은 문제에서 소유권 이전 고실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다음 날 빠져서 틀린 거 정답 좀 그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이번에 자 지난번에 이제 수강생 인천에서 어떤 곳에서 수강생분들 밥 먹는데 이제 한 분이 수강생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있잖아요 신기하게요 진짜 그 소유권 이전 고실 그거 보니까 지문을 딱 보니까 다음 날 이게 갑자기 교수님 목소리가 딱 들리면서 다음 날 이게 했던 게 딱 생각나가지고 바로 그냥 쉽게 답 골랐어요. 저한테 이렇게 간증하는 수강생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항상 시험 시험 마지막 강의 딱 끝나고 항상 그런 얘기해요. 마지막 강의 딱 하면 여러분 올해도 이제 그럴 건데 마지막 강의 때 항상 그런 얘기해요. 시험 전날 밤에 제가 잠들지 아니하고 있죠. 잠 안 자고 여러분 얼굴을 한 분 한 분 배웠던 분들 제 강의 들었던 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있죠. 밤에 잠 안 자고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합격을 제가 기원한다 해드릴 거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어떤 수강생분은 진짜 그렇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1월달 되면 꽉 차게 되는데 꽉 차갈 건데 그러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한 번 앉으면 사람들이. 그래서 눈만 딱 감으면은 이렇게 쭉 얼굴이 떠올라요. 이렇게 얼굴이 한 사람씩. 노원 그러면 1년 동안 얼굴 계속 보고 강의해 보세요. 그럼 얼굴이 눈만 감아도 쫙 떠올라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합격을 제가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도 당연히 올해도 시험 전날 밤에 제가 잠들지 않냐고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세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여러분 합격을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네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는데도 아이고 박수 한번 안 치고 아이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제가 기원해 드릴 건데 진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히 지금 일찍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얼굴을 계속 한 2달 먼저 봤잖아요. 1월 달에 쫙 섞이더라도 여러분들 얼굴은 더 눈에 이제 확 띄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합격을 제가 기원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꼭 항상 마지막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전국에 이제 제 인강 듣는 분들이 지방 뭐 전국 곳곳에 다 있어요. 뭐 근데 강원도,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곳곳에 다 듣고 계신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예요. 그랬더니 아까 금방 얘기한 거 수업 잘 들은 분들은 소유권 이전고실 보니까 다음 날 항상 보라고 했더니 그거 딱 봐가지고 그런 수강생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업 시간에 잘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같이 소리 내고 따라서 같이 다음 날 할 때까지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각인이 돼가지고 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취득 시기는 이제 올해 29회 시험에서 취득 시기는 이제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28회 시험 때는 취득 시기 28회 아니면 29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깊은 내용까지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 취득 시기는 이제 29회 시험 대비는 나중에 이제 어떻든 간에 다 대충 배우긴 배우는데 이제 점점 이제 주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홀히 할 겁니다. 소홀히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간에 취득 시기 그렇지만 몇몇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취득 시기 시험에 이제 29회 시험 때 중요성은 떨어졌다. 그렇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거 취득 시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몇몇 내용은. 취득 시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에서요. 취득세 납세 의무,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우리 납세 의무 추상적 성립하는 성립 시기 언제라고 배웠어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하는 때?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취득 시기 판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의미가 있고 또 취득세 취득 시기는 신고 납부 기간,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자 원칙적으로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신고 납부 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가산세 적용된다고 그랬죠? 가산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취득일이 매매 같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취득세를 낼 것인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에 낼 것인지 등기일로부터 60일에 낼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시 판정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자 계속해서 봅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입니다. 자,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매매가 뭐 대표적인 거니까요, 거래. 자, 그럴 때 원칙적으로는요. 자, 설명을 쭉 들어보세요. 원칙적으로는 등기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기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인데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래서 흔히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흔히 그러면 그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그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자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아예 없어요. 잔금지급이 언제인지. 아니면 써있긴 써있는데 2018년 8월 중순 이렇게 뭐 아니면 3월 중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월 10일인지 15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계약일로부터 자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60일 경과하는 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거래 관행상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취득세,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자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나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자,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이 뭐 3월 2일이다 그러면 이때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니까 뭐 한 5월 1일 정도 되려나요? 이런 식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취득시로.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자 근데 계약상 잔금질인데 계약상 잔금질과 상관없이요. 원칙은 그런데 상관없이 실제 사실상 잔금이 지급된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거는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아무 때나 인정하면 사람들이 뭐 다 멋대로 그 잔금지급일을 지들이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자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일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자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거래 어떤 경우냐? 잘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합니다. 자, 어떤 토지를 이제 서울시로부터 제가 취득해요. 매매로 사요. 그럴 때 자 계약서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2018년 예를 들어서 뭐 3월
10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3월 20일 날 잔금이 치러졌어.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국가, 지자체, 시자체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서 상관없이.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으로 취득하면 역시 또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잔금지급이 다 입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잔금지급이 입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요.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해요. 그러면 자,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다 어디 그 법원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봅니다. 이제 판결문에 의해서 잔금지급이 입증이 되는 경우, 이것도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판결문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있어 확정된 판결문을 말해요.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아,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결문에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 그럼 그때를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단,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또. 이 판결문에서 다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 포기조서,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수많은 법적 분쟁이 벌어져요. 1년 동안 형사적인 문제 빼고 민사적인 법적 분쟁이 1년에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법적 분쟁이 자,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해결을 한다? 그럼 법원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사 배정을 해야죠. 판사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또 법정도, 공판정도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법원에서는요,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도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대부분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정하는 절차 속에 대부분 걸러서 이렇게 걸러버리는데, 자, 분쟁의 당사자 양쪽 얘기를 판사가 일단 들어봐요. 들어봤더니 그냥 좀씩 양보해 하셔가지고 좀씩 인정할 거 인정하시고 좀씩 해가지고 여기서 또 좀 양보할 건 양보해가지고 받을 금액 대충 여기서는 뭐 안 준다고 하고 못 준다고 하고 여기서는 뭐 받을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고 하는데 대충 한 6천 정도에서 서로 이렇게 합의 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서로 그냥 받아들여요. 만약에 그러면 그 화해 공고안을 제시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자, 그러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락,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요. 자, 안 받아들이고 이제 판사가 일단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 내보니까 이거 명백해가지고 이거 재판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패소할 가능성이 당신이 높다는 걸 넌지시 흘려줘요. 그쪽 변호 쪽에. 그러면은 아유, 어차피 판사가 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거 해봤자 뭐예요? 시간하고 돈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락 받아들여요. 또는 권리 제기했다가 포기해요. 또는 자백간주예요.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이 사람이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한 사람은 이 상대방의 주장을 이 사람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가 종결돼요. 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에 한 것들은 자,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 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 그래서 자, 판결문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시험에서 화해 조서상으로 잔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X입니다. 어느 때로 가냐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자,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로서는 제외합니다. 또 보세요.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요. 여기 봅니다. 법인은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비치하는데 이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 법인의 법인장부로 잔금지를 입증된다. 그럼 객관성이 있다고 봐서 그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그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세상 취득시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는 근데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라는 것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법인으로부터 A 법인으로부터 뭘 취득했다. 법인과의 거래로 자, 뭘 취득했다. 또는 A 법인과 B 법인이 자, A 법인이 B 법인으로부터 뭘 취득했다. 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법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법인의 법인장부로
자, 잔금지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한다?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기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이요. 제 입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보세요. 머리글자를 따서 국, 수, 공, 판, 법입니다. 강의하시는 교수님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입니다.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자, 객관적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국수공판법의 경우에는 자,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시로 합니다.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인데요. 제가 항상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탄 신도시 있죠?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동탄 신도시에 거기서 예전에 제가 2008년도부터 11년, 12년인가? 그때까지 10년까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학원에 온 지 봄에, 늦봄에 이제 보니까 어떤 수강생이 학원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근데 전국모의사를 딱 봤어요. 그런데 전국모의사를 봤더니 60점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잖아요. 60점 넘는 게 쉬울 것 같죠? 60만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6점 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건데. 봤더니, 여러분 처음 전국모의고사 같은 거 처음 보잖아요. 그러면 전국 평균적으로 평균 30 몇 점, 40 몇 점 그래요. 평균이 30 몇 점이에요. 아이고, 내가 설마 30점, 40점 맞을까요? 근데 진짜로요.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학원에 온 지 얼마, 한 2달 됐는데 60점? 이런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면 2학년이란 얘기지. 이제 그런데 저 보세요. 그 수강생이 학원 온 지 한 2달 됐는데 60점이 넘어버리니까 다른 수강생들이 쟤는 틀림없이 이제 2학년 재수생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학원 다니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무슨 얘기예요? 저 처음 공부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 입장에서 그 새로운 수강생이 지나다닐 때마다 기존의 수강생들은 어때요? 재수가 없지. 진짜 나는 겨울부터 와가지고 공부했는데 지금 30, 40점인데 학원에 또 온 지 2달 또 뭐 했는데 6점이 넘었다고? 틀림없이 2학년인데 뻥치고 말이야. 재수 없어. 막 그러면서 했었는데 보세요. 수업 시간에 제가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이제 빽빽히 있는 그 상태에서 자,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다 같이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 밥 이렇게 외치는 데 있죠. 그 수강생만 국수 공판장 이러다가 2학년인 거 뽀록 나는데 다른 곳에서는 국수 공판장으로 외우거든. 자, 객관적 취득을. 근데 저는 뭐라고요? 국수 공판 법입니다. 그래서 2학년인 거 뽀록 났어. 어디서 딴 데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국수 공판장으로 외우는데 그 외운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국수 공판장 이렇게 외운 거죠. 자,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비.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다? 사실상 잔금지비예요. 자, 근데 여기를 또 보세요. 이런 날들 이전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나 등록을 해서 하잖아요. 등기 등록을 하면 자, 그 등기 등록일을 등기 등록일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 나중에 보면 사례 문제 취득시기 사례 문제 나오면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등기일이 빠른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보세요.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요거 뭐 계약상 잔금질이다. 요걸 갖다가 바꿔서 냈을 때 요거를 맞추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맞추면은 단순하게 이제 바꾼 그거를 맞추면은 이제 한 8문제 맞추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맞추면은 이제 11문제, 12문제 맞추는 거예요. 자, 봅니다. 개인 간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다시요. 개인 간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예? 자, X도 들리고 이렇게 입 모아지는 O도 보이고 그러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과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시 원칙 계약상 잔금질이라고 하면 계약상 잔금질이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요? 등기일.
근데 등기일보다 계약상 장부질이 빠르면 언제예요? 계약상 장부질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응용력을 발휘하면 이제 12문제고.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시기 교재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06번의 취득시기입니다. 취득세 납세무는 취득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납세무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줄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자, 따라서 취득시기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취득시기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요. 원시 취득의 경우는 자, 지금 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404페이지 2번에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 있죠. 매매 같은 이게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걸 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잔금지일인데 등기일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1번 계약상 잔금지일이요. 일반적인 경우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밑줄이요.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잔금지일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밑줄.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속 밑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시효합니다. 등기일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꼬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동그라미 디귿번 내용은 이제 자, 계약 해지에 관한 건데 28회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요것도 제가 올해 28회 시험 전에 계약 해지에 관한 거 요거 시험에 나올 법한데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언젠가는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거고 요거 알고 있는지를 또 묻는 지문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디귿번은 지금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실상 잔금지일이요.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하는 다음의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9개 동그라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이런 거예요. 경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하고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통의 어떤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 조합 나오면 그냥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다. 객관으로 입증된다고 그랬죠 아까? 9개 동그라미. 니은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고 밑줄입니다. 가로도.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감주의한 것은 판결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고. 법인장부 중 법의 동그라미요. 원장, 보장, 출납점표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취득해 증명되는 취득이요. 자,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기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웠다고요? 다 같이 시작.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합니다. 양가로 2번을 봅니다. 예외 등기 등록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는 계약상 잔금지비, 사실상 잔금지비 하여튼 이런 날들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등록일입니다. 밑줄. 그래서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 등록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증여기부에 의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여러분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 계약일인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일을 취득 싫어하는데 여러분 증여는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참고서를 한번 보세요. 증여는 민법에서 배워요. 증여는 민법에서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고 배워요. 여러분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민법에 배워요. 이제 계약이에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약일은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은 이런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자세한 건 민법에 배우고 이건 세법과는 관계없고. 하여튼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야, 넌 도대체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아, 너 또 이번에 또 사업 실패해가지고 또 빌빌대고 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는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야, 내가 돈이 남아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저기는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한 2천만 원 줄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나는 증여 청약에 의사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으니까 불성립하죠. 증여계약. 그래서 증여 계약 불성립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야 친구야, 너 요새 네가 사업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야, 하여튼 내가 힘들었을 때 네가 나 도와줬잖아. 내가 널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친구야, 이거 갖고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친구야.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계약 성립한 거죠? 자, 이렇게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일을 취득시효해요. 근데 여러분, 등기일도 아니고 무슨 증여는 왜 이렇게 빨리 계약한 날을 바로 취득시효하느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증여는 왜 이렇게 빨리 계약일을 취득시효하느냐? 여러분, 증여는 제가 지금 좀 전에 친구야 도와줄까? 아, 고마워 친구야. 이런 거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구두의한 증여계약은 되게 말로 하니까 이거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또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술김에 그랬나? 근데 필름 끊겨가지고 내 생각 안 난다. 그런 적 없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땀만 먹지 못하도록. 또 증여는 보세요. 대개 증여는 또 서면에 의해서 증여계약서를 써요. 구두의하지 않고 대개 증여는 서면에 의해서 증여계약서를 쓰고 그 증여하는 액수를 갖다가 무슨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 기부할 때는 기부하는 액수 판넬에 딱 들고서 사진 촬영 다 하잖아요. 관계자 나와가지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그래서 증여는 되게 서면에 의해서 증여계약서를 쓰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빨리 증여계약일을 취득시효하냐?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 전 재산을 어느 사회복지단체에 이제 전 재산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하룻밤만 자보세요. 전 재산은 좀 많은 것 같고 반만 증여하겠습니다. 증여계약일을 취득시효하지 않으면. 자, 또 하룻밤만 더 자면 반에 반만 증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들어봐요. 이거 무효야 하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는 어느 때를 취득시효하냐? 그 땀만 먹지 못하도록 어느 때? 계약일을 취득시효합니다. 시험에서는 증여 등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는 원칙적으로 등기일로 한다. 등기일 아니고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일입니다. 자, 밑줄이고 다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요?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 쫙이요. 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날이 상속 개시일인데 상속 개시일이라는 것은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날.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냥 상속이 개시되고 그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것을 봅니다. 증여는 어느 때라고요? 증여 계약일. 자, 상속은 어느 때? 상속 개시일.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약 해지에 관한 거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405페이지 양가로 2번 예외를 봅니다. 밑줄이요. 계약일 전에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효하는데 그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친구야 도와줄까? 고맙다 친구야. 이런 건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서로 지들이 계약일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때를 취득시효한다?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효합니다. 그래서 원칙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다? 계약일. 자, 명시 안 됐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 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자, 등등 이런 경우 계약일 전에 등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 어느 때를 취득시효한다? 등기일. 자, 요거. 그 다음에 4번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요. 자, 연부 취득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연부로 하면 여러분 월부로 뭐를 취득하면 월부 취득은 월부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요? 다달이. 그죠?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을 어떻게 갚아나가겠어요? 매년. 자, 봅니다. 연부라면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줄 긋지 마시고요. 자,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하, 이게 면세점이었죠? 취득가격 50만 원, 그 면세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자, 밑줄입니다. 그 취득가격 총액 면세점 받지 않냐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 포인트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연부 취득, 밑줄 쫙이요. 그럼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시입니다. 자, 이쪽 와서 보시면요. 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지금 보니까요. 원칙적으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외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한대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부 거래하는데요. 대개 50만 원, 500만 원짜리 거래를 하면서 연부 거래 하겠습니까? 아이고 속 터져 죽지 무슨 50만 원, 500만 원짜리 뭐 그 5천만 원짜리 거래하는데 연부 거래를 해요. 대개 연부 거래는 뭐 실생활 같으면은 50억, 500억, 5천억짜리 같은 거 거래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그냥 단기간 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뭐 왔다 갔다 하려면 벅차잖아요. 대개 그래서 연부 거래합니다. 그럴 때 자, 갑과 을이란 사람이 총 연부 금액
50억짜리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지급하는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18년 예를 들어서 3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 그러면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이 매회 지급되는 이 사실상 요 해 지급되는 3월 19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해서 취득세는 요때부터 60일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이때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50억 곱하기 세율이 아니라 요 해에 지급되는 계약서상으로는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은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으로는 10억이었지만 사실상으로는 만약에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됐다면 이 8억 원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 이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8억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을 이때부터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때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도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취득세 계산해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자, 연부취득의 경우에 다른 연도와는 다른 이렇게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시기로 하고 다른 연도와 달리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율하면 목돈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5년 동안 취득세를 뭐 하는 효과가 생겨?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취득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계약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언제라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여러분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있잖아요. 거기 밑줄 긋죠?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뭐라고 써놔요? 계약상 X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바꿔요, 시험에서는. 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했다 그러면 그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원칙인데 그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등기일에 이제 전체를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칙만 요거 잘 기억하면 돼요. 원칙 언제라고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계약상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취득시기, 연부 취득까지 봤고요.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07번 과세 표준. 시험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27회 시험에는 과세 표준에서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왔지만 과세 표준은 29회 시험 때 무조건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일단 취득시기까지 오늘 하고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합니다. 고기를 듭니다, 여러분들. 고기를 드시고. 자, 공부는 이렇게 중요한 이제 용어를 익혀나가면서 처음에 중요한 틀을 이렇게 잡고 거기다가 이제 계속 가면서 살 붙여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일단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자, 취득세 성격 특징 중에서 오늘 취득세는 인세라고 그랬어요, 물세라고 그랬어요? 물세. 자, 시험에서 물세냐 인세냐 물어보진 않습니다. 학자들이 자,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물세는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원칙적으로 물세입니다. 물건, 자, 세금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보고 합산과세, 개별과세입니다.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주택 같은 건축물 같은 이런 것들은 물세입니다. 인세는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양도세 양도자별로 여러 번 부동산 팔았다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두 개 주요 세목은 뭐고 인세 합산과세 지방세 주요 세 개 세목은 뭐고 물세 개별과세 다만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토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다. 원래 힘센 애들 중간에 있으면
이게 항상 양다리 걸쳐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들. 취득세요. 취득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느냐? 토지, 건축물, 차량기, 장비 등등 쭉 있었잖아요. 그럴 때 토지,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고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또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자, 건물과 독립한 자,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등등.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보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을 보고, 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다. 그 대표적인 일 뭘 들어드렸어요? 제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취득할 때는.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령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상 취득령은 자,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또는 승계 취득은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일치 취득을 말합니다. 근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네 가지 어떻게 외웠어요? 차, 기, 항, 선. 차기, 항선,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차기, 항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 할 때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사회 이런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도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또 과점주주한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한 자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이 과점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럴 때 이때 과점주주란 자는 전체에서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쳤더니 전체 주식 총수 중에서 얼마요? 100분의 50,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는 거. 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짐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비상장법인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목적으로 소유분산을 촉구한 경우인 건데, 처음에 법인 설립 시부터 이거 분산시키면 안 되죠? 법인 설립이 안 되지.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는 납세의무 없고, 또 취득세요. 취득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취득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죠?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고 뭐만? 승계 취득자만 납세무자가 되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렇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라고 했어요. 상속인 각자. 자, 그 다음에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고,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자, 그러면 이때 얘기해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예요, 가설한 자예요? 누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가 된다. 어차피 엘리베이터 딱 거기 붙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설한 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 자, 고개를 드시고요.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대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 재산을 뭐 할 때?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대관계 등등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배우자식 김숙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포인트는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 이걸 뒤바꾼다는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 어느 때 취득했다고 비과세는 그냥 오늘은 뭐 용어만 설명드렸고요. 자, 취득 시기 어느 때를 취득 시로 볼 것이냐.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은 절 봅니다. 컨닝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일. 근데 계약상 잔금지일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자, 사실상 잔금지일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일을 취득 시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죠. 머리끌 짧다서 어떤 경우? 국수, 공판, 법의 경우. 또 2학년 이거 뽀록 나잖아. 이거 봐. 처음에 근데 내가 국수 공판장이라고 그래. 내 국수 공판 법이라니까. 다시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다시. 자, 객관적 사실상 잔금지일을 취득 시한 객관적인 취득 어떻게 외운다?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국가등록부 취득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이에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을 취득 시로 한다. 자,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 언제다? 증여는 어느 때를 취득 시로 한다고 했어요? 땀만 먹지 못하도록 빨리 결정하잖아요.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 상속 개시일.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럼 언제? 등기일. 등기일이 빠르면 무조건 등기일이에요. 자, 요렇게 요 정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복습할 때 또 보면 알아.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머리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 차이가 아니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복습할 때 또 대답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 이거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분 또 날씨가 또 추워지고 그러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